때때로 사람들이 나쁘게 행동할 때 그것은 현명치 않다. 이 생각하죠. 그들을 나쁘게 대우하는 것. 그 보답으로. 그 보답이 뭐야? 그들이 잘못 처신한 걸 얘기하는 거죠. 나쁘게 처신한 것을 보답으로 그들을 나쁘게 대우하는 것은 현명치 않다. 그것은 더 좋다. 이게 또 가져오죠? 뭐가 더 좋아?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그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는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즉 나쁘게 한 행동, 나쁘게 처신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에게 나쁘게 대우하거나 처우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죠.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계속 인정할지도 모른다. 뭘 인정해? 그들이 더 나쁘게 될 자격이 있다고. 그러니까 용서를 계속, 그러니까 처벌을 않고 용서를 계속하면 그들은 더 나쁘게 될 자격이 있다고 계속 인정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어떤 고려라든가 생각을 제쳐두는 것을 선택해. 이러한 고려가 뭐야? 어떤 누군가가 잘못 처신했는데 이거를 용서해야 될지 아니면 처벌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동시에 제쳐두는 것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야. 이제 몇몇 철학자들은 발견했어. 이것이 매우 패러닥시컬, 역설적이라고. 그들은 묻는다. 어떻게, 이제 그들을 묻는다는 이렇게 삽입이고요.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누군가가 잘못된 처우, 그러니까 잘못된 처우라는 건 처벌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해? 처벌, 페널티 같은 처벌. 처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어떻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가? 동시에 용서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가? 누군가가 처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동시에 용서를 지지한다고. 이게 서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치가 되는 말이지. 그래서 그게 역설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을 다룬다면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대로, 예지가 뭐뭐 있는 대로죠. 뭐뭐하는 대로죠.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대로 사람을 다뤄야 한다면 누군가는 나쁘게 처우되어질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잘못했으니까 나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죠. 즉, 처벌받을 자격이 있죠. 그리고 나서 그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나서 그를 뭐 하는 것? 용서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한다. 뭘 포함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야? 처벌하는 거지. 처벌을 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을 포함한다. 왜 실패해? 용서해주니까. 이 follow that은 어떤 결론에 이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이 뒤따른다. 결론이 뒤따를 거야. 우리가 결코 누군가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뒤따라. 우리가 결코 사람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뒤따르게 된다. 왜? 처벌을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처벌인데 실패가 되니까. 용서해주면. 그래서 우리는 뭐도 할 수 없고, 그 인과응보라는 건 뭐야? 잘못한 거에 대한 처벌을 얘기하는 거지. 처벌을 인정할 수도 없고, 또 용서를 지지할 수도 없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모순적이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누군가 A라는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 대신에 뭘 하라는 거야? 용서하라는 거잖아. 근데 이게 말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인과응보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용서를 지지하지도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설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당신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뭐에 관해? 세상이 무엇을 하고 있을지에 관해 당신이 보고 있지 않다면, 감시하고 있지 않다면 세상이 무엇을 하고 있지
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어느 날 집으로 운전해 가는 동안 직장으로부터 고속도로가 잼드 업, 트래픽잼을 얘기하는 거죠. 막히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엑싯, 나가다죠. 그러니까 출구로 나갔다는 얘기고, 그리고 긴 구불구불한 와인드죠, 와인디. 윈디가 아닙니다. 와인디입니다, 와인디. 긴 구불구불한 길을 택했어. 집으로 가는 뭘 통해? 시골길을 통해. 난 생각하고 있었어. 이란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봤어. 내가 지금, right now, 지금 당장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 순간 나는 구부러진 언덕이, 칠판 잠깐 볼게요. 나는 볼 수 있었어. 이게 지각동사지. 굽이지는 언덕이 덮여진 것을. 언덕은 덮여지니. 덮여진 거니까 과거분사가 맞다 이런 얘기야. 뭐로 덮여져? 초록 풀로. 뭐 하에? 어떤 푸르스런 어떤 일몰 하에서.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무엇이 놓여 있었는가? 그것을 뛰어넘어 무엇이 놓여 있었을까? 확실히 나는 안다. 이놈이 짧은 순간에, 미닛은 순간이죠. 짧은 순간에 나는 알아. 이 전치사인이 지나서 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1분 정도, 그러니까 오어스가 즈음이야. 1분 정도 지나서 나는 알게 되었어. 내 차가 언덕 위로 올라갔을 때. 해봤습니까? 하지만 나는 깨달았어. 나의 이야기 뭐에 대한 언덕 저 너머 무엇이 놓여 있는가에 대한 나의 이야기는 바로 답은 2번입니까? 내 마음의 조작이었어요. 패브리케이션, 조작.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좀 전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는가? 이해합니까? 그 순간 나는 볼 수 있었어. 언덕이 덮여져 있는 거, 파란 풀로, 초록 풀로, 그 푸르스름한 일모하에. 하지만 그 너머에 무엇이 놓여 있을까? 언덕 너머에 무엇이 놓여 있을까? 확실히 나는 알게 될 거야. 1분 정도 지나서 내 차가 언덕 위로 올라갔을 때. 하지만 난 깨달았어. 언덕 너머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에 대한 나의 이야기는 내 마음의 하나의 조작이라고, 만들어낸 조작이라고. 나는 상상할 수 있었어. 다음 언덕을. 하지만 유일한 이유, 내가 ascribe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아니면 A를 B에 귀속시키다야. A를 B에 귀속시키다. 내가 어떤 현실을 나의 상상으로 귀속시키는 한 가지 이유. 여기서 이제 대시나 Y가 생겼던 것 같아, 관계부사. 그러니까 유일한 이유죠, 유일한 이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어떤 상상력을, 어떤 현실을 나의 상상력으로 귀속시키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다음 언덕이 항상 등장해. 내가 이 언덕 꼭대기로 갔을 때,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내 현실을 상상으로 귀속시킨다. 다음을 읽어볼게요. 다음 언덕이 존재한다는 나의 추정은 항상 증명되어져. 하지만 그것은 증명되어져. 미래의 관찰에 의해서. 현재,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인식하고 있는 거야. 상상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올라설 때 A 언덕 올라설 때 이 뒤에 B라는 언덕이 있겠지라고 뭐는 할 수 있어. 상상을 할 수 있지. 근데 여기 올라서야만이
B가 있다는 게 뭐가 돼? 현실이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현실. 또 여기 올라갈 때, 이 언덕놈에 뭐가 있다는 걸 상상해. 언덕이 있다는 걸 상상하는데, 여기 꼭대기에 올라서야만이 그, 그 관찰한 걸 통해 뭐가 된다는 거야? 현실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현실이라는 건 그 현실 이전에 뭐로? 상상으로 귀착되어진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다음 언덕이 존재한다는 나의 추정은 항상 증명될 수 있고 그 증명은 미래 관찰에 의해서 증명되어진다. 가서 직접 봐야만이, 야, 미래에 대한 관찰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이게 뭐야? 산꼭대기에 오르는 걸 의미한다고. 뭘 의미하는 거야?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걸 의미한다고. 여기 보시면 산꼭대기 갔을 때가 이게 바로 뭐야? 미래에 대한 관찰에 의해 증명되어진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하지만 나는 깨닫는다. 언덕 너머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한 나 이야기. 언덕 너머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이야기는 이건 상상이지. 그것은 마음속의 조작이다 이런 얘기야. 마음속에 내 마음속의 조작이고 그게 바로 마음속의 조작이 뭐야? 상상이겠지. 이미지네이션. 이미지네이션. 상상이고 인식이고 퍼시브. 인식하고 있는 거. 근데 이게 증명되려면 뭐를 미래 관찰, 미래에 대한 관찰에 의해 증명될 수 있고 이 미래에 대한 관찰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에 의해 증명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요 ascribe A to B 나의 어떤 현실을 상상으로 귀속시키는 것. 그러니까 현실은 그 전에 그러니까 어떤 A라는 현실이 있는데 그 A라는 현실이 상상으로 귀속되어진다는 건 음, 이게 오르기 전에 언덕이 있을 거라고 상상한 거고 이거는 언덕이 올라서 관찰한 겁니다. 예, 여기에 귀속되어진다 이런 얘기. 그 유일한 이유는 다음 언덕이 항상 등장한다는 거야.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너무 쉬운 말을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1년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이끌려진다. 뭐 하도록? 믿도록 이끌려져. 뭘 믿도록? 그들이 풍부한 또는 가난한 사회적 삶을 가질 거라고 믿도록 이끌려진다. 풍부한 사회적 삶 또는 impoverish, 가난한 사회적 삶을 가질 거라고 믿도록 이끌려진다. 예를 들어 참가자들은 주어진다 피드백이 그 하나의 가정된 성격 테스트로부터. 근데 그 테스트는 피드백은 뭐 하고 있어? 가리키고 있어. 이 더가 나오면 뒤에 뭐 동그라미 쳐야 돼? 오로 동그라미 쳐야지. 뭘 가리키고 있어? 두 가지. 그지? 많은 긍정적인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살면서 가질 거라고 가리키고 있는 피드백. 인디케이팅이 피드백을 꾸며주는 것 같아요. 이해갔습니까? 또는 그들이 아마, likely는 아마 결국 혼자 될 거라고, 미래에. 그러면 결국 혼자 된다는 건 얘는 반대로 사회적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그 두 가지. 하나는 많은 긍정적인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기대하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결국 혼자가 될 거다. 엔더비 결국 혼자가 되다. 결국 못 맞아요. 결국 혼자가 될 거라는. 라이클린 아마도예요. 아마도 미래에. 두 가지를 가리키는 피드백이 주어진다 이런 얘기야. 이해갑니까? 그 성격 테스트에서. 그 뒤에 오는 subsequent가 뭔 뜻입니까? 그 뒤에 오는 되게 중요한 단어죠. 그 뒤에 뒤따르는 일, 그 뒤에 오는 그 일에서 그 참가자들 누구냐면 시켜진 이게 사역동사죠. 시켜진 느끼도록 낮은 것을 어떤 친밀함이
낫다고 느껴지도록 시켜진 사역동사의 수동태야. 원래 사역동사는 목적보의 동사 원형이 와야지. 수동태로 바꾸면 뭐가 등장해? 없던 투가 등장해. 지각동사라든가 사역동사에서. 그 친밀감이 낮도록 느껴지도록 시켜진 그러한 참가자들은 더 빨라. 이해가요? 여기서 주어는 파리스펀트가 주어야. 그러니까 워즈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요? 이런 것도 중요하죠. 뭐가 와야죠. 더 빨라. 뭐 하는데 빨라? 식별하는데 웃는 얼굴을. 어디에서? 일련의 슬프고 화난 얼굴에서. 눈치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슬프거나 화난 얼굴 속에서 그 사람이 방긋 잠깐 웃었어. 그럼 그걸 찾아내는데 빠르다 이런 얘기야. 왜? 약간 뭔가 결핍되어 있는 거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난 왕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나 싫어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살짝 웃었어. 그러면 쟤 웃었다 이렇게 내 얼굴 보고 웃었다. 이거 빨리 판단할 수 있는데 빠르다 이런 얘기죠. 참가자도 누구냐면 시켜줬어. 사회적으로 연결되도록. 사회적으로 연결되어짐을 느끼도록 시켜진 참가자들은 다르지 않았어. 그 속도에서 어떤 속도. 그들이 웃음을, 그러니까 웃는 얼굴, 화난 얼굴, 슬픈 얼굴을 찾을 수 있는 속도에서 다르지 않았어. 또 다른,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웃는 얼굴, 화난 얼굴, 슬픈 얼굴이 섞여 있을 때 그게 다르지 않았다고. 근데 아까 결핍된 사람들 있지. 결핍됐다고 그렇게 약간 세뇌당한 사람들은 웃는 얼굴을 찾는데 되게 빨랐던 거예요. 또 다른 실험에서 참가자들의 눈의 움직임은 추적되었어. 낮은 친밀감의 어떤 참가자들은 더 뭐 할 것 같았어? 비 라이클리 더 뭐 할 것 같아죠? 웃는 것을 볼 것 같았어. 뭐뭐와 비교하여. compared with가 뭐야? 뭐뭐와 비교하여. 화난, 슬픈, 중립적인 얼굴과 비교하여 웃는 얼굴을 더 볼 것 같았어. 왜? 자꾸, 웃는 거는 제가 나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수용을 해주냐, 안 해주냐. 제가 날 웃었네? 날 받아주네? 이렇게 의식을 하는 거죠. 그들은 더 늦었어, 뭐 하는데? 분리시키는데. 디스인게이트가 분리하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각적 그 관심과 주의를 웃는 얼굴과 분리시키는데 더 느렸어. 그러니까 분리시키는데 늦다는 얘기가 뭔 뜻이죠? 시각적 관심과 웃는 얼굴을 서로 관련시킨다는 얘기야. 이거를 또 패스트로 바꾸면 얘와 얘를 연결시키는 거니까 커넥트로 바꾸면 되겠죠. 반대로 시각적 관심 주의를 웃는 얼굴과 관련시키는데 뭐 하는데? 커넥트 이걸 to로 바꾸면 되겠죠. 커넥트 A to B. A를 B와 관련시키는데 더 빨랐다 이렇게 해요. 이해가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웃는지 않는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각적 관심이 그러니까 되게 올라간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많이 봐서. 제가 웃는지 안 웃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그래서 시각적 관심과 웃는 얼굴을 관련시키는데 뭐 하는데? 커넥테이티브 A와 B를 관련시키는데 더 빨랐다로 이렇게 바꿔줘도 내용이 된다고요. 역으로. 이해갔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보여준다.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는 왕따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 배제의 위협이 이끈다. 사람들이 뭐 하도록. 몇 번입니까? 다이렉트가 방향되게 하다. 방향되게 하도록 그들의 관심을 뭐를 향해? 수용을 신호하는 어떤 원천을 향해. 수용이라는 건 뭐야? 나를 받아주는 거지. 즉, 이게 바로 스마일링, 웃음이라고. 웃음을 신호하는 그런 원천을 향해 그들의 관심을 방향되어지게 하도록 이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웃음을 찾아다니는 거죠. 제가 웃나 안 웃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 대외는 유지합니다. 불평등의 어떤 시스템을 학교나 사회에서 경쟁하는 시스템을 지지하는 것은 동명사가 좋으면 선수 취급이죠.
바로 경쟁하는 개인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경쟁하는 개인주의의 이데올로기다. 즉 그것은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냐면 개인의 성공과 실패, 삶에서의 개인과 성공의 실패가 오로지 소리가 오로지죠. 그 또는 그녀의 자신의 노력과 장점에 달려있다는 개념이다. 그리고 어떤 개념이야? 각각의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는 경쟁하고 성공할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는 개념이다. 이것은 디스카운트, 무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시하다. 뭘 무시해? 강력한 그 인종과 성과 계층과 계층의 영향, 강력한 영향을 무시하고 또는 한 사람의 사회적인 정체성의 다른 측면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뭐에 관해? 그 사람의 기회에 관해. 뭐에 대한 어떤 확률이야? 기회나 성공에 관한 그 사람의 어떤 찬스, 확률에 관한. 요즘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흑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출발선이 달라. 출발선이 다른데 기계적인 중립, 기계적인 중립. 기계적인 중립을 언제 많이 했었냐면 그 기자들이 있는데 그, 그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좀 우매해. 국민들이 우매해. 배운 게 별로 없단 말이야. 관심도 없고. 그러면 또 일제 침략기에 대해서 이런 게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침략해서 식민사관을 심어주는데 조선 니네들은 무능하고 무식하고 못 배우고 힘이 없어서 침략당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로 포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무지한 국민들은 90% 이상이 믿어 그 얘기를. 아, 저 사람들이 우리 도와주러 왔구나.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식민지를 만들어서 자원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모든 걸 자기 제국주의로 이용하려고 자기들이 침범한 거지 이유 없이 도와주려고 침범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윤석열이가 섭외절 할 때 얘기한 게 뭐야? 우리가 무능해서 침략당했으니 일본하고 우호적 관계를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그 논리죠.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보도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내가 지식인이야 뭘 알아 이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일본 놈이 한 말을 그대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기계적 중립이거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건 중립이 아닌 기계적 중립을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신문 보도도 마찬가지야.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게 원래 기본 취지인데 그런 말을 안 해주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도해준다 이런 얘기야. 기계적 중립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시한다는 거야. 뭘 무시하는 거야? 강력한 영향, 인종, 백인이 기회가 더 많겠지. 출발선이 흑인보다는 남성이 여성보다는 출발선이 더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그냥 인식 자체가 여자는 임신하면 잘라버려서 회사에서 얼마 전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 그리고 계층 이런 거고요. 경쟁하는 그 개인주의는 비난을 놔. 뭐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곧바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뭐보다는? 사회 제도보다는. 어떤 여자가 유리천장이라고 들어봤죠? 회사에서 임신만 하면 잘라버리네?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무능해서 진급을 못한 게 아니라 사회적 제도 때문에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회적 제도는 뭐냐? 특권을 줘. 몇몇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at the expense of가 뭐야? 뭐뭇을 희생하여. 이해갔습니까? 메시지는 분명하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야, 승자, 패자 둘 다 그들이 얻은 것에 대한 자격이 있다. 받을 자격이 있다. 라는 것이다. 이게 공정한 것처럼 보이죠, 이 말이.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야. 승자나 패자나 그들이 받을 것에 대한 자격이 있다. 아, 이거 되게 공정한 것처럼 보이잖아. 승자는 열심히 공부했을 것이고, 패자는 놀았으니까 그들이 얻을 자격이 있다. 그들이 받을 것에 대한 자격이 있다. 그 메시지는 되게 공정한 것처럼 이렇게 메시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하지만 출발선이 이미 다르다고.
이해합니까? 개인주의는 개성과는 다르다. 즉, 개성이라는 건 각각의 사람의 유일무이한, 그 다음에 완전한 어떤 특성, 특성의 성장이다. 경쟁하는 개인주의는 사실상 방해한다. 개성의 성장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방금 전에 이제 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윗줄에 어차피 그 핵심이 있을 거잖아요. 경쟁하는 어떤 개인주의는 비난을 어떤 실패에 대해 비난을 하는데 누구에게? 오로지 곧바로 사람들에게 제도가 아니라 이해합니까? 사람에게 논다 이런 얘기야. 사람에게 비난의 대상을 사람에게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비난을 누구에게 논다? 사람에게 논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도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긴 사람, 진 사람 둘 다 그들이 받는 것에 대한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긴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고 진 사람은 비난이라든가 뭐 이런 걸 받을 텐데 그것은 이게 바로 사람이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긴 사람, 승자는 그들이 받는 거에 대한 자격이 있다. 즉 사람이 결정한다 이런 얘기야. 그들이 뭘 받는지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실패한 것에 대한 거를 비난을 사람한테는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이 이긴 사람, 진 사람을 의미할 거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보상을 받든 비난을 받든 상을 받든 비난을 받든 할 텐데 그게 사람한테 초점을 맞춘다 이런 얘기야. 제도가 아니라. 근데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건 제도가 중요하다는 거잖아. 왜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메시지는 분명히 그 메시지를 하면 방금 위와 같은 메시지야. 경쟁하는 경쟁하는 개인주의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야. 걔들은 승자, 패자 둘 다 그들이 받는 것에 자격이 있다. 승자는 상을 받을 것이고 진 사람은 비난을 받을 것이고 즉 이런 말은 왜 나왔어? 사람에게 초점 맞췄기 때문에 오로지 이해갔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 사실은 하지만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내용이 바뀌어. 하지만 개인주의는 개성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갔어요? 어. 그래서 이런 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이런 고려가 필요한 거야. 개성을 보장하려면 여기가 아닌데 개성을 보장하려면 인종도 모두 고려해. 성도, 계층도 그리고 다른 측면들, 다른 사회적 정체성의 다른 측면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이해갔어요? 그냥 솔리드 우드를 가지고 일하는 것은 유도하다. invite A to B, A가 B하도록 유도하다. 우리가 나무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우리 주변에서 자라는 나무를. 그것은 유도한다. 우리가 높이 평가하도록, 감사하도록, 우리의 나무와 숲을 더 깊은 수준에서 어떤 소재라든가 물질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인정한다 해서 우리 인간들은 주어가 없고요. 인정한다. 뭘 인정해? 우리가 나무와 숲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해서 이게 목적어 같아. 어드밋에. 이해합니까? 우린 인정한다. 뭘 인정해?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는 것. 나무와 숲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것을 진정한 것으로 이게 목적보예요. 진정한 것으로 진정한 것으로서 인정할지 모른다. 우리 자신에게는 이게 중간에 들어간 것 같고요. PW는 누구냐면 독일의 뭐 숲속학자 그리고 나무에 숨겨진 삶의 그 작가인데 그 PW와 다른 과학자 누구냐면 SS를 포함하는 영국 브리티시 콜ум비아 대학의 SS를 포함하는 다른 과학자들은 시사한다. 뭘 시사해? 나무가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민인의 S 붙이면 수단이죠? 어떤 수단? 서로 의사소통하고 위협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시사합니다. 뭐 언급하다도 있어요. 서지스트가 뭐도 있어? 언급합니다. 다음은 복잡한 유기체입니다. 그 유기체는 공동체로 살아. 그리고 그들의 아픈 이웃을 지지하고,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 어떤 능력? 결정을 내리거나 포식자를 싸워서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W와 S는 비난받았어. 뭐에 대해? 나무를 인격화하는 것에 대해. 하지만 그들은 유지한다.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은 유지한다. 데디아를. 뭘 유지해? 빠르게 더워지고 있는 세상, 온난화되고 있는 세상에 우리 숲을 보존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무를 바라봐야 한다고. 완전히 새로운 견지에서, 라이스는 견지입니다, 견지. 그 W는 역할을 할 수 있어. 뭐 하는 데 있어서. 나무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더 잘 이해함으로써 다몇 번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자원이 공급되어지는지. 이 소스가 이제 공급하다 이 뜻이거든요. 공급하다. 공급하다 말고 이제 그 뭐죠, 외주를 주는 거 있잖아요. 외국에다가 외주를 주는 거. 소스. 우리 공급하다로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의 소재, 자원이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이 우리는 도울 수 있다. 어떤 모든 생명의 상호관계, 상호관계, 모든 생명의 상호관계에 대한 것을 짜는 것, 짜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일에서. 그리고 더 큰 존경을 찾을 수 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우리의 자원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더 잘 이해함으로써.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봐. 우리의 자원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이해를 못하면 이게 낭비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필요 이상의 낭비. 그러니까 뭐 원자력도 있고, 석탄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자원이 많단 말이야, 세계에는. 근데 만약에 여러 자원이 적당히 나눴으면은 괜찮은데 하나만 계속 몰입해서 쓰면 이게 고갈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자원이 공급되는지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도울 수 있다. 뭐 이거 이때 2는 생략할 수 있어요. 해프디 2는 뭘 이제 모든 삶의 상관관계, 상호관계의 어떤 그런 측면을 엮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막 헬프는 목적어잖아요. 투부정사가 오는데 투가 생략된다고 배웠잖아. 막 이거 지금 문법책을 지금 2,000번씩 한 건데, 씨. 그러니까 뒤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위에 있는 내용과는. 다음이요. 시력, 소리, 냄새, 맛,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세계에 대한 느낌은 단단하고 바삭거리기도 하고 뭐 독특하기도 하고 뭐 진짜 같기도 하다. 우리는 그들을 의심하지 않는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우리 자신에 대한 뭔가를 감지하는 행동은 그것을 뭐 시멘트가 견고히 하다 이런 뜻입니까? 그 현실에서 견고히 한다. 여기서 봐봐요. 우리 자신에 대해 뭔가를 감지하는 행동. 즉, 이 감각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감각을 이용하는 것이 그것을 구체화시키거나 견고히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시멘트가 뭐 붙이는 거 아닐까요? 더 이상 짚어볼게요.
들려지거나 말해지거나 들려지거나 경험되어지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간접적으로 말해지거나 들려지거나 경험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나대법비예요. 뭐라고요? 나대법비. 더 이상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실제 세계에 대한 고정된 어떤 표출, representation, 표출이다. 여기 간접적이라는 건 뭐와의 반대야? 우리가 느끼는 거, 직접 만지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닌 간접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말해지고, 간접적으로 들려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촉감이 아니죠. 오감이 아니죠. 경험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이상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고정된 표출이다. 실제 세계에 대한. 뭐만큼 단단한? 발 아래에 있는 바닥만큼 단단한. 그리고 손가락을 베는 칼날만큼 날카로운. 그리고 빛을 가지고 우리를 눈멀게 하는 블라인드, 우리를 눈멀게 하는 태양만큼 밝은 것들이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 요런 얘들이 뭐야? 어떤 고정된 표출이죠. 고정된 표출, 실제 세계에 대한 뭔가 진짜로 느끼는 거야.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감각은 출구다. 물리적인 세계로의 출구다. 근데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세상, 그리고 우리를 형태에 넣고 우리를 형성하는 물리적 세계로의 출구, 출구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감각이. 감각의 행동을 통해 의심은 밖으로 던져진다. 이 캐스트가 수동태인 것 같아요. 비동사 플러스 PP 던져진다. 밖으로 제쳐진다. 의심이 밖으로 제쳐진다는 얘기는 뭐야? 던져진다는 얘기는 의심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어진다는 거고 그 신념, 믿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신념은 더 절대적이다. 뭐보다? 신에 대한 독실한 인간의 믿음보다 더 절대적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나는 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거짓말일 수도 있어. 본 적이 없거든 신을. 그러니까 그거보다 그 독실한 개인의 믿음보다 더 절대적이라고. 뭐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서의 신념이. 왜? 이게 더 직접적이기 때문에. 이해합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다섯 가지 오감은 모든 지식의 기초이고 그 기초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본질을 관찰한다. 즉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물리적인 세상은 상호작용한다. 정신과 사이키가 정신이죠. 우리의 내면 세계, 즉 우리의 생각은 부드러운 왁스와 같아. 즉 감각적 경험에 의해 인쇄된 감각적 경험에 의해 인쇄됐다. 각인됐다 이런 얘기는 뭐 실현된 realized 감각의 경험에 통해서 실현되어진 어떤 부드러운 왁스와 같다. 야, 부드러운 왁스가 의미하는 건 뭘까? 경고하지 않아.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경고하지가 않아. 왜? 이건 오감을 통한 게 아니잖아. 얘가. 근데 얘들은 뭐에 의해 각인되어져? 오감 경험에 의해서 각인되어진다. 새겨진다 이런 얘기야. 즉, 그 생각 자체는 되게 깨지기 쉬운 부드러운 왁스와 같고 그것이 오감을 통해서만이 뭐 실현되어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감을 통해서 구체화되거나 이해합니까? 아니면 이걸 시멘트로 바꿔 굳어지는 오감을 통해 감각적 경험에 의해서 굳어지는 부드러운 왁스와 같다.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이 내부의 세계는 프레셔 연약하고요 깨지기 쉽고요. 근데 그 왁스는 어떤 감각적 경험, 물리적 경험에 의해서 실현되어진다. 담배 몇 번이에요?
결국은 즉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어펙티드 영향받는. 감각적 경험에 의해 영향받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감각적 경험에 통제하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생각이 있어. 근데 이 생각이 이 자체로는 진짜 1%의 가치가 없어. 이 생각 마인드는. 근데 그나마 얘가 뭐와 이렇게 접촉이 됐을 때 감각과 접촉이 됐을 때 얘가 어떤 실현성을 갖는다는 얘기죠. 실현성. 구체성이라든가 실현성이라든가 이런 걸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낌 그 자체라든가 아니 뭐야 그 아까 얘기한 생각 그 자체는 그게 큰 의미가 없다. 다음이요. 네가 길을 걸어갈 때 발자국 소리는 제공한다. Provide you. 당신에게 정보를 제공해. 뭐에 대한? Your gait. 걸음걸이에 대한. 당신의 걸음걸이에 대한. 판명되옵니다. 사람들이 더 무겁고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만일 그들이 그들의 발자국에 의해 공급된 소리가 이 피드가 공급하다는데 과거분사니까 공급되는 거죠. 공급된 소리가 변형된다면 소프트웨어를 통해 변형된다면 사람은 더 무겁거나 더 가볍게 느낄 것이다. 비하 뭐뭇을 경유하여 현명한 실험적 어떤 트릭, 기술이라고 합시다. 트릭을 기술을 경유해서 한 젊은 연구가가 보여줘 왔어. 높은 음조가 뭐와 관련된 풋폴, 뭐 발자국이라고 할까요? 발자국과 관련된 높은 음조는 야기에 사람들이 더 가벼움을 느끼도록 반면 낮은 음조는 야기에 사람들이 무거움을 느끼도록 그녀는 발견해 왔어.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 자신의 손이 있는 곳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손이 있는 곳이 영향받을 수 있어. 뭐에 의해? 네가 듣기에 네가 너의 손이 있는 곳에. 야, 그러니까 너의 손이 있는 곳이 네 손이 어디 있는지 듣는 것에 영향받는다. 소리에 의해 영향받는다. 이런 얘기 같아요. 소리에 의해. 이해갔습니까? 다른 사람에 의한 그러한 어떤 업적에서 그 연구에서 그것은 보여줘 왔어. 너의 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은 극적으로 영향받아. 뭐에 의해? 네가 생각하기에 네 손이 만져지는, 하죠. 그것은 보여준다. 너의 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은 극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어. 만일 당신이 느낀다면 손이 어루만져지고 있다고. 반면 네가 어루만져지고 있는 것을 여기 대시생략 됐어요. 주어 동사 이 목적보어예요. 목적 없어요. 네가 어루만져지고 있는 것을 보는 손은 사실상 너의 손이 아니라 나대보비 고무 복제품이야. 반면이 아니고 동안이네. 어루만져지고 있는 손이 네가 어루만져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손이 사실상 손이 아니라 고무 복제품인 동안 만약 네가 손이 만져지고 있다고 느끼면 네 손이 있는 곳이 것처럼 보이는 곳이 극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다. 뭔 얘기지? 그 사실 어떤 사실? 네가 뭐뭐 하다 속다거든요. be fooled into가 손이 실제로 있는 곳으로부터 손이 있는 곳으로부터 몇 인치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도록 네가 속는다는 그 사실은 보여준다. 네가 강하게 조율되어져. 뭐뭐에 맞춰져야 be tuned to 더 강하게 맞춰져. 뭐에?
네가 상상한 것보다 직감해?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야? 히어야, 히어. 아, 그대로 또한 발견했어. 네가 생각하기에 네 손이 있는 곳은 영향받는다. 네가 듣기에 네 손이 어디 있는지. 이 히어가 중요한 거라고. 네가 듣기에 네 손이 어디 있는지. 네 손이 어디 있는지 들으려면 손을 툭툭툭 쳐야 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 의해 연구해서 보여줘 왔어. 네 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제 어디 있는가 이제 추정할 거 아니야. 그것은 영향받는데 만약 네 손이 툭툭 쳐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면 뭐 할 때? 그 툭툭 쳐지고 있는 손이 툭툭 쳐지고 있는 손을 네가 바라보고 있는 손이 사실상 네 손이 아니라 고무손, 가짜 손이라 가짜 고무손일 때 네가 네 손이 툭툭 쳐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극적으로 그 손은 극적으로 영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건 내용이 별로 없고 진짜는 이 밑에 거야. 그 사실 네가 생각하도록 네 손이 실제 몇 인치 떨어져 있도록 실제로 그 손이 어디 있는지로부터 몇 인치 떨어져 있도록 생각하도록 속는다는 사실. 왜 속을까? 진짜 손을 때린 게 아니라 가짜 손을 때렸더니 그 음조가 다 피치가 다르다. 피치가 달라서 봐봐. 우리 소리 뭔가 두드리는 소리에 결정을 하는데 어떤 특정 물건은 이 소리로 한 5m 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어떤 거는 이 소리 정도면 10m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우리가 속았잖아. 내 손이라고 속았잖아. 근데 고무손이었잖아. 고무손을 때리는 거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디야? 그 팩트는 보여준다. 당시엔 더 강하게 어떤, 맞춰줘. 그 피드백이란 건 네가 생각한지도 모르는 것보다 더 강하게 피드백에 네가 조율되어진다. 맞춰진다는 것을 보여줘. 근데 이 피드백이 뭐냐 그랬을 때 음성 정보야. 내가 보기에 음성 정보. 피치. 그 정보에 의해 맞춰진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실제냐 가짜냐가 왜 헷갈리냐면 들어오는 피드백을 속으면 그게 가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손이면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 근데 이 고무손이면 뭐야? 가짜 정보지. 그래서 맞출 수가 없어. 그 피드백에 맞춰진다. 오는 피드백이. 근데 그 피드백은 음성 피드백을 얘기한다.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얘는 이제 명령 사슬이에요. 그러니까 명령 사슬이라는 건 사장 밑에 부사장, 부사장 밑에 뭐 정무, 상무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명령 계통이. 근데 명령 사슬의 어떤 단순한 정의는 바로 권위나 권력의 순서야. 어떤 조직에서. 명령 사슬, 지휘 계통에 대한 언급하거나 주목하기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노트가 주목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명령 계통에 대해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대디하야. 결정이라는 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사람이 있고, 명령 계통 C라는 사람이 있고, D라는 사람이 있고, E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각각 그 책임은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니까 E는 이만큼의 책임은 있어. 근데 D는 D와 E의 책임을 같이 갖고 있어. C는 C와 D와 E의 책임이 있어. B는 B, C, D 밑에는 다 책임이 있는 거야. A는 이 전체에 대한 책임을 다 갖고 있어. 근데 A가 전체에 대한 책임, 명령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직접 E한테 직접 명령을 해야 해. 안 해. 보통은 A는 B를 시켜. B는 C를 시키고, C는 D를 시키고, D는 E를 시킨단 말이야. 근데 A가 E를 시킨다고 해서 잘못된 건 없어. 총괄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지만 결정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 결정을. 그러니까 E는 E에 대한 결정을 하고 D는 D에 대한 결정을 해. 근데 A는 다 할 수 있긴 있어. 볼게요. 만일 리더가 빼앗는다면 그 리더의 권한은 그들 밑에 있는 그 리더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A가 B, C, D의 권한을 뺏는다면 그리고 결정한다면 그들 단계에서 그들은 파괴하는 거야. 뭐를? 그들 부하의 어떤 신용, 부하의 신뢰를 파괴시키는 거야. 당신은 이것의 일을 항상 볼 수 있어. 직원은 화가 나. 그 사장의 결정이. 그리고 조작하고 싶어 해. manipulate. 그 결정을 뭐함으로써? 그 개인 위에 있는 사람에게 감으로써. 개인 위에 있는 사람에게 감으로써. 그러니까 무슨 얘기? 봐봐. 야, D라는 애가 또라이야. 그래서 빡치니까 그냥 CA한테 가서 꼰지르는 거야. E가. 이해하십니까?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이 발생했을 때 더 시니어 리더, 더 위에 있는 리더, 이 상황 속에 더 위에 있는 리더는 그 직원을 다시 보낼 필요가 있어. 뭐 하도록? 직접적인 상관과 다루도록. 그러니까 직접적인 상관은 D와 E를 다루도록 다시 보낸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E가 C한테 꼬질렀을 때 E를 다시 D한테 보내는 거라고. 이해갔습니까? 뭐 하기 위해?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뭐 할 기회? 상황을 고칠 기회. 뭐보다는 백마에 탑승하기보다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 직원을 위해 그것을 고치기 위해. 그 오픈도어 팔러시는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문이 열렸다는 정책. 야, 니들 고충 거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얘가 B한테 가고 A한테 가는 그런 정책을 얘기하는 거야. 오픈도어 팔러시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오픈도어 팔러시는 의미하는 게 아니야. 네가 거기에 있다고 뭐 하기 위해? 어떤 상황을 고치기 위해. 그러니까 이게 나대법비라고 보면 됩니다. A가 아니라 B다. 네가 고치기 위해 거기 있다기보다는 조언을 주기 위한 거야. 다음 단계에 대한. 그 뒤따를 올 필요가 있는 다음 단계에 대한.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E가 어떤 문제를 갖고 C한테 왔다 해서 그걸 직접 다루지 말고 D한테 보내라. 조언과 함께.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답은 C가 돼야 됩니다.